가을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높은 하늘과 붉게 물드는 단풍. 선선한 바람은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죠. 하지만 이 계절은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이, 건조한 공기, 호흡기를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까지 작은 변화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가을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꼭 챙겨야 할 7가지 건강관리 포인트를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일교차에 따른 체온 조절. 가을은 하루에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이 크게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외출할 때는 코끝이 시릴 정도로 쌀쌀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겉옷을 벗어야 할 만큼 더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널뛰듯 변하면 젊은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기 쉽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은 작은 기온 변화에도 몸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 통계에서도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외래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죠.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폐렴까지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강 수칙입니다. 우선 외출할 때는 옷차림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두꺼운 외투 하나만 걸치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는 옷을 더 입고 낮에는 더운 대로 벗을 수 있어 체온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스스로 덥거나 춥다는 신호를 늦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미리 옷차림을 챙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0도에서 22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방을 너무 세게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가 자극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난방을 너무 약하게 하면 몸이 식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도뿐 아니라 습도 조절도 함께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훨씬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체온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이불과 보온 양말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가 차가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말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기장판이나 온열 담요를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 시에는 화상 위험이 없도록 항상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장시간 켜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 외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가을 환절기에는 해가 완전히 뜬 뒤 비교적 기온이 오른 시간대에 나가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외투, 목도리, 모자 등 보온 용품을 반드시 챙기고 귀와 손 같은 노출 부위를 보호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감기 한 번, 독감 한 번만 피해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은 단순히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관리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호흡기 질환 예방. 가을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낮아지면 폐와 기관지가 쉽게 자극을 받아 기침이나 가래가 심해지고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통계를 보면 환절기 노인 환자의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도 큰 문제로 이어지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꼼꼼하게 씻고 가능하다면 양치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씻기는 단순한 습관 같아 보이지만 손을 통해 전파되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이러한 기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습도가 낮으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40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기를 자주 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가을철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노인층은 독감이 단순한 열감기 수준이 아니라 폐렴, 신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폐렴 백신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은 노년층 사망 원인 상위에 오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셔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실내 식물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작은 습관과 준비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분 변화와 우울감 관리. 가을은 흔히 감성의 계절이라 불리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우울감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조량이 줄어들면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여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고독감과 외로움이 커져 계절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고 뇌에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활력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걷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크게 완화됩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자주 안부를 묻고 손주들이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역시 우울감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 감상, 독서,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특히 손과 눈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은 뇌 활동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또래 친구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대처법을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마음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족과 사회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식습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기조차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습관 관리가 면역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감염되고 회복 속도도 더뎌집니다. 먼저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가을철 사과, 배, 감, 고구마, 단호박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속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육류, 생선, 두부, 달걀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 중요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은 여름처럼 덥지 않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면역력을 유지합니다. 넷째, 발효식품 섭취는 장 건강을 지켜주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의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정 음식만 먹기보다 다양한 식품군을 고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을철 낙상 사고 예방.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고 이슬이 내려 길바닥이 미끄럽기 쉬운 계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나 근육 약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야 하고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외출할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굽이 낮고 밑창이 고무 재질인 신발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신발은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 안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전선이나 물건들이 흩어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부엌은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므로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 보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이나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불안정한 순간에도 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실내에서 걷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단련할 수 있으며 균형 감각도 훈련을 통해 향상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를 통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후에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대비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만성질환 관리 강화. 가을 환절기는 단순히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같은 생리적 지표도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르기 쉽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당이 변동되기 쉽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첫째, 약 복용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알약 상자나 알람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복용 여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가 측정을 생활화하세요. 혈압계와 혈당계를 집에 두고 꾸준히 측정하면 작은 변화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치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셋째,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모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채소,
생선, 두부 같은 건강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적당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과 기록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피부 및 관절 건강 관리. 가을은 건조한 계절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작은 상처도 쉽게 생기고 회복이 더딥니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가을과 겨울이 오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관리 방법으로는 첫째, 보습제를 자주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2번 이상, 특히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가 촉촉해야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집니다. 둘째, 실내 습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절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절이 아프다면 따뜻한 찜질을 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뻣뻣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관절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조기구는 어르신의 안전과 자율성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피부와 관절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요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보호자분들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편함도 크게 다가오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족의 관심과 배려가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기적인 안부 전화, 식사와 약 복용 확인, 외출 시 동행 같은 작은 행동들이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작은 제스처가 어떤 약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의 관심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보호자들은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보다 식사를 덜 하신다거나 외출을 꺼리신다거나 기분이 우울해 보이는 등 작은 신호가 건강 이상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공기를 선물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관리 방법,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즐기면서도 늘 건강을 챙기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